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해군성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첨단 핵잠수함과 구축함들이 정비할 곳이 없어 바다에 나가지도 못한 채 고철처럼 썩어가던 절망적인 순간, 세계 패권을 쥔 미국이 고개를 숙이고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중형 조선소였습니다. 글로벌 건조량 단 0.04%. 이것이 현재 미국 조선업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연간 구축함 정비 지연 일수 합계는 무려 2633일. 자국 내에서는 단 한 척의 군함도 제대로 고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미 해군의 아킬레스건을 구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정밀 기술력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한국 조선소 야드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전부 밝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미 해군성 군수조달본부의 고위 관료로서 제가 가진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무적의 칠함대, 11척의 초대형 원자력 항공모함, 그리고 수십 척의 이지스 구축함까지 미국 해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과 방어력을 가진 신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군함을 정비하는 일을 감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한국 조선소들의 제안서를 검토할 때 제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작 컨테이너선이나 만들던 나라가 감히 미 해군의 첨단 군함을 고치겠다고? 냉랭한 실소와 함께 제안서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저희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패권은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착각에 빠진 미국은 방만해졌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업조선 산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배들의 건조량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4%에 불과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처참한 숫자. 이것이 세계 최강 강대국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숙련된 용접공들은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배를 만들고 고칠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 해군의 수뇌부는 이 끔찍한 안보 공백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거대한 군함들을 바다에 띄워놓기만 하면 우리의 패권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오만의 대가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자궁 내 조선 인력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조선소 용접공들의 임금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더러운 기름때를 묻히며 거친 철판을 용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된 몇 안 되는 숙련공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미 국유 조선소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녹이 슬어가는 도크, 멈춰 선 크레인, 먼지만 쌓여가는 정비 공구들. 미 해군의 심장부가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미 해군성 내부 보고서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안보 재앙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등뼈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들의 정비 지연 일수 합계가 단 1년 동안 무려 2633일에 달했습니다. 2633일이었습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최첨단 군함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정비 도크에 멍하니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펜타곤의 지하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은 지오래였습니다. 군수 조달 책임자로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최강의 함대라고 자랑하던 군함들이 고장난 기계처럼 도크 안에서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품을 깎아낼 숙련공도 없었고 배를 들어 올릴 크레인을 움직일 인력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안보의 임계점을 완전히 넘어선 대재앙이었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며 우리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서태평양의 파도가 거세게 치는데도 우리 배들은 도크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했습니다. 1초가 급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그 어떤 조선소도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정비를 완료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3년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3년을 기다리라는 말은 그저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책상을 짚은 제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면 무엇합니까? 정작 바다에 띄울 배가 없는데 말입니다. 패권의 상징이었던 미 해군의 위용은 헛개비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암흑기는 깊고도 길었습니다. 이 끔찍한 정비 적체의 늪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천조국의 군수 부서가 단 한 척의 구축함도 제때 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패권의 핵심이자 가장 은밀한 무기인 공격형 잠수함대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보고서에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미 해군 전체 공격형 잠수함의 무려 40%가 정비 적체로 인해 상시 계류 상태였습니다. 40%였습니다. 10척 중 4척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항구에 멍하니 묶여 썩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펜타곤의 극비 작전실 지도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태평양 저편에서 중국의 핵잠수함들이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고 다닐 때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우리의 잠수함들은 정비 도크 순서를 기다리며 고철처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안보 마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군수조달본부의 뼈아픈 수치이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 공격형 핵잠수함인 USS 보이시 SSN 764호의 대참사였습니다. 이 거대한 전략 무기는 정비 도크를 배정받지 못해 무려 11년 동안이나 차가운 바닷물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11년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핵잠수함이 단지 수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방치된 것입니다. 군수본부장인 제 방으로 날아온 최종 보고서의 수치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방치로 인해 망가진 잠수함을 다시 고치는데 필요한 예산이 무려 19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까지 폭등해 있었습니다. 30억 달러였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정비를 완료하는데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 한 척을 뽑아내는 비용의 65%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지 고치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예산심의실 테이블을 내리치던 제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피눈물을 머금고 이 거대한 군함을 폐기하는 이른바 손절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천조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자국의 조선업 붕괴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수치심에 저는 차가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쥘 뿐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이 심해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동안 바다 위에서도 끔찍한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 USS 헬레나호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군수조달본부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자궁, 내 정비 인력의 숙련도, 저하와 부실한 부품 공급망은 결국 현장에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정비를 마치고 정상 복귀해야 할 잠수함에서 치명적인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가 터졌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미 해군 수병들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작전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사망자 명단을 읽어 내려가던 제 등골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군함은 움직이는 거대한 요새이자 수많은 장병의 목숨이 걸린 요람입니다. 그런 군함의 정비가 부실했다는 것은 아군을 사지로 밀어 넣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USS 헬레나호는 결국 조기 퇴역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첨단 핵잠수함이 설계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고철장으로 향한 것입니다. 미 해군 수뇌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비 도크가 부족해 배를 썩히는 것도 모자라 간신히 고쳐 내보낸 배마저 불량 정비로 수병의 목숨을 앗아가고 군함을 폐기하게 만들다니 이것은 완벽한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의 에어컨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쥔 제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더는 자궁 내 조선소들에게 미 해군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대치 중인 우리 함대 사령관들은 매일같이
펜타곤으로 비명을 지르듯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당장 교대할 군함이 없다. 전선에 투입할 잠수함의 정비가 또 6개월 연기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습니다. 중국은 1년에 수십 척씩 새로운 군함을 찍어내며 우리를 압박하는데 세계 최강 천조국은 정비공이 없어서 멀쩡한 배들을 항구에 썩히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 저 멀리 태평양의 거친 파도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 해군의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잘려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오만했던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미 해군의 수뇌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4층 전략회의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궁, 내 4대 국유 조선소는 이미 정비 물량이 꽉 차서 더는 단 한 척의 배도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적 함대의 톱니바퀴가 멈춰서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해군성 장관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국내 조선소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 동맹국의 손을 빌려야 한다. 그 순간 회의실 벽면에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의 현황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기는 해외 MRO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군수 조달 책임자였던 저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군함은 국가의 최고 기밀 덩어리입니다. 레이더 체계, 무기 통제 시스템, 소나 장비까지 단 하나의 정보라도 유출된다면 그것은 안보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의 까다로운 정비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군함의 철판 두께, 용접의 정밀도, 볼트 하나를 죄는 토크 값까지 일반 상선과는 차원이 다른 규격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첨단 군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 회의실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배를 잘 만든다고 해도 미 해군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의 상세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내심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궁, 내 조선업의 비참한 붕괴를 목도한 상황에서 이것은 미 해군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유독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펜타곤의 창밖으로 워싱턴의 차가운 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미 해군의 이 끔찍한 아킬레스건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불신과 일말의 기대가 뒤섞인 채 저는 대한민국 조선소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실사 계획서에 최종 서명을 날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의 조선소 야드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뺨을 매섭게 때렸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크레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활력과 에너지가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검증이었습니다. 미 해군성 군수조달본부의 고위 관료로서 저는 한국 조선소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소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미국 국방부의 가장 까다롭고 악명 높은 CMMC, 즉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기밀을 다루는 방산 기업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단 한 조각의 데이터 유출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펜타곤이 내건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MRO, 즉 유지보 수정비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 CMMC 인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보안 실사단이 한국 조선소의 서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보안 점검 항목만 무려 수백 가지에 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차가운 서버실 내부, 에어컨의 기계적인 소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선이나 만들던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미국의 첨단 군사보안 기준을 맞추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실사단은 네트워크의 아주 작은 틈새까지 이 잡듯 뒤졌습니다. 단 1바이트의 허점이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오만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K조선과 대한조선 같은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 국방부의 그 가혹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중형 조선소 최초로 CMMC 인증을 획득해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 국방부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디지털 방어벽을 이미 완벽하게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용접 현장 뒤편에는 펜타곤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맞먹는 철통 같은 디지털 요새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차가운 태블릿 화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무서운 저력은 배를 만드는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밀함은 이미 미국의 안보 심장부가 요구하는 철저한 기준선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진짜 칼날은 그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해군 함정 정비 자격 인증인 MSRA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군함의 선체 구조부터 기관, 전장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통째로 뜯어고칠 수 있는 종합 면허였습니다. 펜타곤의 실사단원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한국 조선소의 도크와 작업장을 누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미 해군 표준 정비 지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준은 가혹하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미 해군의 군함은 상선과 달리 특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합니다. 용접 부위의 1mm 미만의 미세한 기포나 균열도 어뢰 공격을 받았을 때 치명적인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타협은 없다. 실사단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야드의 굉음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보안 인증을 통과했어도 미 해군의 이 핏빛 검증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상선만 만들던 노동자들이 미 해군의 가혹한 용접 규격을 맞춘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실사단은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동원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용접한 철판 내부를 샅샅이 투시했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대로 영구 탈락이었습니다. 실사단원들이 철판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장 엔지니어들은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지 않은 채 오직 용접 토치의 불꽃만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손에 쥐어진 최종 실사 보고서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불합격률 0%.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중형 조선소인 대한조선과 K조선은 미 해군의 그 까다로운 검증을 단 한 번의 지적도 없이 통과하며 MSRA 인증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서류에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고집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 규격을 한국인들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차가운 강풍이 몰아치는 야드 한가운데 서서 저는 비로소 거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미 해군의 구원투수가 될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MSRA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험대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미 해군성 내부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반발과 격론이 오갔습니다. 펜타곤의 대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유독 차갑게 살을 내던 그날, 수뇌부들은 한국 조선소의 능력을 불신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보안과 기술 자격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군함을 정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들의 주장은 완강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의 대형 군함이나 전투함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고위 장성들은 아시아의 중형 조선소에 우리의 핵심 전력을 맡길 수 없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회의실의 산소마저 희박해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군함은 민간 상선처럼 표준화된 도면에 따라 찍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거친 바다를 누비며 개조되고 보수된 군함들은 척당 수만 개의 부품이 제각각 다른 형태로 얽혀 있습니다. 도면과 실제 배의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베테랑 엔지니어 조직이 없다면 정비는커녕 배를 더 망가뜨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공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결함을 남긴다면 태평양 전선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제가 던진 경고에 해군성 장관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 해군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궁, 내 정비 도크의 대기줄은 이미 수년치가 밀려 있었고, 당장 내일이라도 서태평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펜타곤의 군수 조달 책임자로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패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특수 임무, 지원함 한 척을 먼저 보내 그들의 진짜 실력을 검증해 봅시다. 그것은 한국 조선소들을 시험하기 위해 파놓은 덫이자 미 해군이 던진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조선업의 운명을 시험할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차가운 바다를 가르며 한국의 도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2024년 어느 날 거대한 쇠창살 같은 한국 조선소의 도크 앞으로 마침내 거대한 군함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윌리 쉬라우였습니다. 4만 톤이었습니다. 아파트 수십 층 높이의 거대한 철제 요새가 바다를 가르며 미끄러져 들어올 때 그 웅장한 위용에 압도당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의 외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전 세계를 누비던 군함의 표면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무엇보다 핵심 기동 부위인 방향타를 포함한 후미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만신창이 거인이 간신히 한국의 도크에 몸을 기댄 꼴이었습니다. 저는 실사단원들과 함께 도크 위 크레인 발판에 서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을 매서운 눈빛으로 감시했습니다. 과연 도면도 제대로 없는 이 구형 미 군함의 심장부를 만질 수 있겠는가? 제 머릿속은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거친 해상에서 훈련 중인 항공모함과 전투함에 실시간으로 유류와 탄약을 공급하는 움직이는 화약고이자 최첨단 기계 장치였습니다. 작은 정비 불량 하나가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키고 전투를 패배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도크 내부의 온도는 섭씨 35도를 웃돌았고, 거대한 철판이 뿜어내는 열기와 웅장한 기계음이 제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등고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윌리 쉬라우가 도크에 완전히 고정되자마자 마치 정밀 수술을 앞둔 외과의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첨단 3D 스캐너와 정밀 측정 장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랜 정비 지연으로 인해 군함의 오리지널 도면 중 일부는 실종되었거나 현장 구조와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도면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 도면을 새로 그리면 된다는 듯이 거대한 선체 구석구석을 데이터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서운 추진력과 거침없는 발걸음을 지켜보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소름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4만 톤급 거구인 USNS 윌리 쉬라우의 가장 핵심적인 결함은 바로 후미의 방향타 시스템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거대한 군함을 조향하는 이 장치는 엄청난 수압을 견뎌내야 하는 최첨단 정밀 기계의 집약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극심한 조선업 공동화와 군수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해 이 구형 군함의 원본 설계 도면 중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의 도면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도면이 없었습니다. 도면이 없다는 것은 비행기를 만드는데 엔진 설계도가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부품을 새로 깎을 수도, 기존에 망가진 장치를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실사단원들과 함께 현장 회의실에 앉아있던 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펜타곤으로 보낼 보고서에 도면 유실로 정비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적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못 고친 배를 도면도 없이 한국의 중형 조선소가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배를 다시 미국으로 견인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견인 비용만 수백만 달러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제 가슴속은 시커먼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검증하겠다는 제 오만했던 계획은 결국 미 해군의 치부만 드러낸 채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면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뼈대를 추출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정밀 역설계 기술이었습니다.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망가진 실물을 그대로 스캔하고 분석하여 역으로 도면을 창조해내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정밀 공정 제어 기술과 천재적인 엔지니어링 능력이 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오히려 거대한 도전 앞에서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듯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크를 가득 채운 차가운 철제 냄새와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함성이 섞여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K조선의 진짜 마법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역설계,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과정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4만 톤급 군함의 거대한 방향타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미로를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은 자로 잰 듯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100분의 1mm 단위의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3D 레이저 스캐너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선체 구석구석을 푸른빛의 레이저가 훑고 지나갈 때마다 디지털 모니터 화면 위에는 잃어버렸던 군함의 뼈대가 생생한 입체, 그래픽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실사단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현장 엔지니어들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양만 본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수 고장력 강판이 견뎌내야 하는 수압과 응력의 분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천 번씩 계산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의 까다로운 기술 실사단원들도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데이터의 정밀함은 미 해군 내부의 그 어떤 정비창에서도 구현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도면도 없이 맨 땅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말인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이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허덕이며 대안을 찾지 못할 때 대한민국의 중형 조선소는 최고 난이도의 엔지니어링 공정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제시한 정비 기간이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에서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국인들은 단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욕이다. 결국 공기를 맞추지 못해 결함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야드의 대형 크레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용접 불꽃이 캄캄한 밤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마다 미 해군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윌리 쉬라오의 심장부는 무서운 속도로 새살이 돋아나듯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잊은 채 몰두하는 한국인들의 집념을 보며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오만과 불신은 서서히 거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질주는 미 해군성 최고의 수장마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실사단이 직접 한국의 야드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장관이 탄 차량이 조선소 정문을 통과할 때 펜타곤 조달 책임자였던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어댔습니다. 과연 장관의 날카로운 눈에 이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어떻게 비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드에 내린 델 토로 장관의 표정은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크와 그 안을 빽빽하게 채운 수십 척의 선박들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거대한 철판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조선 산업의 거대한 심장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폭발하듯 고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야드의 거친 철제 난간을 잡고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장관의 정장깃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윌리 쉬라오의 방향타를 역설계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디지털 정밀 공정 제어의 힘인가? 장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국유 조선소의 노후화된 장비와 태만한 작업 속도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한국 조선소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한 공정 관리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장관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거친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름때와 땀방울로 범벅이 된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저를 돌아보며 단호하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미 해군 MRO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네. 그 한마디에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 뺨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자국의 패권에 취해 방만하게 굴 때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을 흘리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미 해군의 아킬레스건을 치료할 유일한 의사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의 방문 이후 야드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한국 엔지니어들의 어깨 위에 엄청난 무게의 압박감이 얹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미 해군 MRO는 결코 한두 사람의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단거리 달리기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함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만 해도 수십만 개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특수 규격의 부품들은 공급망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전체 공정이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끔찍한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조선소들이 정비 지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부품 공급망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불신의 눈초리로 현장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역설계 기술이 있어도 이 거대한 부품 조달 체계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약속한 6개월의 공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제 머릿속은 다시 차가운 계산기로 가득 찼습니다. 펜타곤 조달본부에서 수십 년간 뼈저리게 겪었던 부품 적체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임시 사무실 안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던 제 이마에 다시금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한국의 중형 조선소가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조선업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K조선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조선소와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부품 제조사들이 단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이 수년에 걸쳐 발주하고 승인하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국인들은 자체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품의 도면이 완성되자마자 인근의 정밀 가공 공장들에서 야간 작업을 불사하며 즉각적으로 부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쇳가루 냄새가 가득한 현장에서 부품들이 상자 가득 쌓여 도크로 밀려 들어올 때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부품이 없어서 반년 동안 크레인을 멈춰 세울 때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공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돈이었고 그들에게는 곧 미 해군과의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야드를 가득 채운 기계음과 엔진 소리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완벽한 박자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공정 제어 능력 앞에서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한계를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을 때 한국인들은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미 해군의 청구서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약속된 공기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을 때 야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펜타곤 조달본부의 기술 검사관들이 최종 품질 검사를 위해 다시 한국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손에는 미 해군의 엄격한 군사 검증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바다로 나가 거친 파도와 수압을 견디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선박의 생사 확인이었습니다. 거대한 도크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물밀듯 밀려들어와 4만 톤급 USNS 윌리 쉬라우를 띄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미국에서도 포기했던 이 거대한 전략 자산이 도면도 없이 오직 한국의 정밀, 역설계 기술로만 다시 태어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관들은 군함의 심장부와 후미 방향타 시스템으로 침투했습니다. 100분의 1mm의 미세한 균열이나 누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혹한 검증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조타실 내부, 차가운 금속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제 이마와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에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오작동한다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적은 허사로 돌아가고 미 해군의 MRO 다각화 전략은 완전히 파국을 맞이할 판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장 엔지니어들도 숨을 죽인 채 검사관들의 손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야드에는 기계적인 모터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냉혹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터에 녹색 불빛이 켜지며 최종 검증 결과가 판독되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 해군성 표준 규격 일치율 100%. 완벽했습니다. 도면조차 유실되었던 군함의 조향 시스템이 미국 본토의 방산 공장에서 갓 찍어낸 새 제품보다 더 정밀하고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검사관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내 최고 조선소들도 최소 2년은 걸릴 거라던 이 정밀 수리를 단 6개월 만에 오차도 없이 끝내다니, 이것은 인류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적입니다. 최종 보고서에 서명을 날인하는 제 손끝이 잘게 떨려왔습니다. 오만했던 천조국의 조달 책임자로서 저는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정밀 공정 마법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합격 판정이 내려진 그 순간 도크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침묵은 깨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거친 함성과 박수 소리가 야드의 하늘을 찌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땀방울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단 6개월이었습니다. 도면도 없던 4만 톤급 미 해군 거대 군함을 역설계로 완벽하게 수리해 낸 이 경이로운 대기록은 전 세계 방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의 투명한 창문 너머로 바다 위에 당당히 떠있는 USNS 윌리 쉬라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경외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함 한 척의 정비 완료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이 전 세계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관리하는 MRO 방산 시장의 빗장을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기술력 하나로 완전히 부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K조선과 대한조선이 보여준 이 압도적인 성과는 펜타곤의 군수 조달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 조선소들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일정을 칼같이 지키고 예산은 단 1센트도 낭비하지 않으며 품질은 100% 완벽하다.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줄 유일한 구원 투수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드의 대형 크레인들이 부지런히 다음 작업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 패권을 쥐고 거만하게 굴던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붕괴라는 처참한 아킬레스건을 노출했습니다. 정비 적체 2633일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밤낮을 잊은 집념으로 만들어낸 K조선의 정밀 공정 마법. 그것은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수뇌부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위대한 저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가슴속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미 해군 MRO의 대전환기가 이곳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USNS 윌리 쉬라우의 성공적인 정비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펜타곤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미국 국유 조선소들이 예산 부족과 인력 난으로 손을 놓아버린 탓에 전 세계 바다를 누벼야 할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들과 전략 잠수함들이 여전히 도크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고철처럼 녹슬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성 군수조달본부의 고위 관료인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보여준 역설계의 마법과 6개월이라는 기적적인 공기 단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디지털 정밀 공정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당장 펜타곤의 극비 작전실로 달려가 한 장의 거대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지도에는 정비 적체로 마비된 미 해군의 끔찍한 실태가 붉은 점으로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2633일이라는 구축함들의 연간 정비 지연 일수, 그리고 공격형 잠수함대의 40%가 상시 계류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성적표. 이것은 더 이상 미국 내부의 힘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의 절벽이었습니다. 서태평양의 거친 파도 너머로 중국의 거대한 함대들이 하루가 다르게 세력을 넓혀오며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1초가 급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에어컨 바람이 유독 살을 애듯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철제 스탠드를 켜고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 조선소들과의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확정하는 최종 승인 문서의 펜을 가져갔습니다. 오만했던 미국의 패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에게 완전히 고개를 숙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의 MRO 시장을 전면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이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단호한 목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상선이나 만들던 나라라며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이제는 세계 최강 천조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치료할 유일한 의사로 우뚝 서는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수뇌부는 그동안 한국의 조선업을 과소평가했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극비 군수 조달 회의실 내부,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저는 대한민국 중형 조선소들의 성과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K조선과 대한조선이 미국 국방부의 그 악명 높은 CMMC 인증을 통과하고 MSRA 인증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계약 성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정밀 제조,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거대한 증거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방산 기업들도 수년이 걸려 간신히 통과하는 까다로운 보안과 기술 장벽을 한국인들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띄워진 서태평양 함대 기동 현황판을 보던 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2633일이라는 미국의 구축함 정비 지연 숫자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한국 조선소에서 완벽하게 복원된 군함들이 복귀한다는 신호가 녹색 불빛으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율이 돋았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인력 공백과 시스템 붕괴로 인해 녹슬어가던 미 해군의 핵심 무기들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정밀한 공정, 제어 기술을 거치며 무서운 속도로 바다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주 정비가 아니라 미 해군에 잘려나갔던 아킬레스건을 한국이 통째로 다시 이식해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천조국의 패권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조선 강국의 손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만했던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씨는 이미 거대한 경외감으로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와 세계 바다의 안보 균형을 쥐고 흔드는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조선소 야드에서 용접 토치를 쥐고 밤낮을 잊은 채 피땀을 흘리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윌리 쉬라우가 단 한 치의 결함도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도크를 빠져나와 푸른 바다 위로 당당히 떠올랐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대형 조선소들이 인력난과 장비 노후화로 허덕이며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던 최고 난이도의 역설계 정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중형 조선소들은 단 6개월 만에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예정된 공기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은 완벽한 조기 인도였습니다. 펜타곤의 기술 검사관들이 최종 합격 서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서류에 선명히 박힌 결함률 0%, 공기 단축 75%라는 숫자는 제 오만한 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펜타곤의 차가운 사무실에 앉아 한국 조선소들을 철저히 무시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상선이나 만들던 기술이라며 비웃었던 저의 오만함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뿜어내던 뜨거운 용접 불꽃과 정밀 공정, 마법 앞에 형편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미 해군의 위용만 믿고 자국의 조선 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줄도 몰랐던 천조국의 엘리트 관료가 이제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방 안에서 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계 바다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 해군의 거대한 야망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야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냉혹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미 해군의 구원투수로 등극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펜타곤의 근본적인 안보, 전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조선업 붕괴를 인정하고 새롭게 내세운 해양 국정 운영 구상의 최우선 적임자는 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동안 거만하게 동맹국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군사 패권을 과시했던 미국의 수뇌부는 이제 대한민국 조선소의 눈치를 보며 정비 일정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 건조량 단 0.04%라는
미국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미 해군의 거대한 함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은 펜타곤의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 놓인 대한민국 중형 조선소들의 향후 MRO 물량 배정 계획서를 보며 제 심장은 깊은 경외감으로 요동쳤습니다. 도면도 없는 4만 톤급 군수지원함의 방향타를 역설계로 단 6개월 만에 완벽하게 고쳐내고 결함률 0%라는 전대미문의 성적표를 들이민 한국인들입니다. 일정을 칼같이 지키고 예산을 단 1센트도 낭비하지 않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시스템은 미 해군 군수조달본부가 그동안 꿈꿔왔던 가장 완벽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랜 오만함과 방만함이 빚어낸 2633일이라는 최악의 정비지연 공백을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린 피와 땀으로 완벽하게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차가운 밤안개가 걷히고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수많은 관료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와 패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존심을 버리고 대한민국 조선소로 달려가십시오. 이것은 한때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던 미 해군 조달 책임자로서 제가 던지는 가장 뼈아픈 참회이자 K조선의 위대한 저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냉혹하고도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달성한 이 경이로운 업적은 단지 미국 해군의 정비 적체를 해결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너져가던 전 세계 해양 안보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꾼 역사적 대전환이었습니다. 미 해군성 군수조달본부의 고위 관료로서 제가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선박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정밀 공정의 마법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정비 도크 배정을 받지 못해 무려 11년 동안이나 바닷속에 묶여 있다가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만 남긴 채 결국 폐기되었던 USS 보이시오의 그 참혹한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때 우리가 오만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중형 조선소들에게 그 배를 맡겼더라면 수조 원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고 핵심 전략 핵잠수함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대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뼈아픈 후회가 밀려옵니다. 차가운 펜타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군사 패권에 취해 방만하게 굴 때 대한민국은 매서운 바닷바람이 치는 야드에서 밤낮을 잊은 채 피와 땀을 흘리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K조선과 대한조선 같은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보여준 완벽한 기술력과 결함률 0%라는 성적표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수뇌부마저 완전히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6개월이라는 정비기간은 우리의 오랜 방만함에 내리치는 가혹한 일침이었습니다. 일정을 칼같이 지키고 예산을 단 1센트도 낭비하지 않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완벽한 시스템은 이제 미 해군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동맹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 해군성 내부에서 대한민국 조선소를 불신하는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은 한국의 야드 일정을 선점하기 위해 조달본부인 제 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조량 단 0.04%라는 미국의 비참한 성적표와 연간 구축함 정비 지연 2633일이라는 전대미문의 안보 파국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늪에서 천조국의 함대를 건져 올린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정밀 기술력이었습니다. 도면도 유실된 4만 톤급 거대 군함을 역설계로 단 6개월 만에 결함률 0%로 완벽하게 수리해낸 K조선의 마법은 전 세계 해양 안보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미 해군의 아킬레스건을 완벽하게 치료한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거대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일정을 칼같이 지키고 예산을 단 1센트도 낭비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그 무서운 집념과 신뢰성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차가운 사무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포토맥 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대한민국 조선소 야드에서 밤낮 없이 피땀을 흘리던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눈빛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미 해군의 무적 함대는 바다로 나가지도 못한 채 멈춰섰을 것입니다. 위대한 동맹이자 세계 최고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